라이브까지. 그러면서 지식의 전파가 상당히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마지막에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에 빨리빨리 대응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게 별로 남지 않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겁니다. 다 전국을 다 지정하잖아요. 아무 효력 없어요. 그냥 거리랑 뚜껑 끼면서 바로 매물도 잠김이 일어나고요. 네? 정말 규제의 무서움, 규제의 역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네? 규제의 역설요. 네. 지금 뭐 규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정치 논리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치 논리. 정치 논리로 해서 여러분들의 지역구가 빨간 당이면 조금 있어봐, 파란 당이면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나는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라고 할지언정 당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여당이 누군지 야당이 누군지는 아셔야 해요. 여당 당대표가 누군지, 예? 야당 당대표가 누군지, 그거는 알아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가 누군지, 야당의 대선 주자가 누군지, 그들 중 누구는 양도차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100% 전액 환수를 외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그런 분이 돼서 실제로 그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자, 저는 끔찍해요. 여러분들, 양도차익 100%를 과세를 때리겠다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보유세 공시가의 30%를 매년 때리겠다, 2주택 이상부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 나오겠죠. 시장 쑥대밭 되겠죠. 쑥대밭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소폭 조정은 올 겁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때도 현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주워 담으실 거예요. 주워 담으실 거라고. 자, 근데 그렇게 보유세 부담을 여러분들께 가중시키잖아요.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소유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담한 보유세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당연히 세입자죠. 세입자한테 전가한다는 겁니다. 예? 계약갱신 청구권이요? 그거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하죠. 그거 그렇게 되면요, 집주인들이 프랑스, 유럽에 있다가도 날아옵니다. 내가 들어서 살게. 나가. 응? 전세 퇴거자금 대출 쓰면 돼. 나가. 응? 나가라고. 사채 영등포 가가지고 러시안 캐시 가서 사채 씁니다. 예? 고금리 그 금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해서 나가라고. 전세 나가고, 응? 소송 걸고, 그렇게 싫으면 지금 너 전세 3억이잖아. 시세 6억이야. 월 200만원씩 내놔.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마틴 가는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양도차익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라고 환수한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정말 피해보는 사람들은 세입자, 그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세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계속 저는 조정하기 때문에 제가 세입자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세입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네. 자, 2024년에 2023년 3월이 대선이잖아요. 2022년 3월이 대선이잖아요. 자, 총선이 2020년 했어요. 2020년 총선. 그러면 2021, 21, 22, 23, 24, 24년에 국회의원 총선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년 대선과 맞물려서 지자체장 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싹 다 바뀌는 겁니다. 싹 다 바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반대편에 그 당이 되겠죠. 그러면 여소야대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네. 법을 통과시켜야지 뭐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인사권만 남발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네? 인사권만 남발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대선 후보기 때문에 막 던질 수 있어요. 지지율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유명세 타야 돼요. 자, 강남에 사는 홍길동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강남에 사는 홍길동을 죽이겠다 라고 하면은 강남 사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찍어주는 겁니다. 네, 찍어주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친서민적인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네, 친서민적인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전부 다 해줄게. 네. 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해줄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반값 등록금 넘어서 대학만 가세요. 공짜예요. 공짜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반대를 한다니까요. 반대를 해요. 네. 그런 세력들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게 지금 현재 정권은요. 자, 첫 번째 시민단체, 두 번째 노동계, 이 두 부류께서, 그리고 또 세 번째 있습니다. 강남 좌파, 요 세 부류가 정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청렴결백하고 그런 줄 알았던 분들께서 내년에 정권이 바뀐다. 그리고 바뀐 정권에서 보복성에 그런 표창을 날린다 라고 한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경제가 빨리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대통령이 전 정권이 싼 똥을 치우다가 올바른 일이나 하겠습니까? 원전 작살났는데 그 원전 고친다고 그만큼 에너지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얘기가 마음에 드실 수도 있어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이렇다 라고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거를 필터링하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인데, 주선생이라는 작자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달라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드려요. 자, 제가 사는 지역에 저랑 정치색이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하나만 맞지 않아요. 저는 두 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는 국방입니다. 국방.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 와야 한다. 시장 경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시장 경제는 어느 정도 방임이 필요한 방임. 네, 그리고 국방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아직까지 대한민국은요 휴전인 상태입니다. 휴전. 종전이 아니에요. 종전선언요 그거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종전선언이 먼저 침입한 국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쟁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해야지, 피해를 당한 쪽이, 침공을 당한 쪽이,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되는 거지. 피해를 당한 쪽이 오히려 가가지고 종전선언하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고, 머리 아프고, 고통스러운 4년이 지나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뉴스 나왔습니까? 간첩들이 잡혀요. 간첩들이요. 저는 그동안 간첩이 왜 이렇게 안 잡혔나 보니, 아니 국정원을 마비시켰잖아요. 국정원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또 국정원 작동을 안 하는데, 자, 국군 기무사령부 이것도 간첩 잡는 데예요. 간첩 잡는다는데, 간첩 잡는 데인데 이거를 압박 수사하면서 이름을 안보지원사령부인가 이걸로 바꾸고 사령관까지 그냥 자살시켰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여튼간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향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끝까지 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규제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것도 있고 해제가 된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크게 의미 없다. 크게 의미 없고 결국은 입주 물량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어떠냐. 자, A라는 지역이 있어요. A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이 만약에 2억이에요. 매매가가 2억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막 진입합니다. 비규제 지역이니까 좋다. 전세랑 매매 끼면 전세 끼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면 사네. 한 10채 사야겠다. 막 들어와요. 미친듯이 들어옵니다. 예?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요. 버스 타고 들어와요. 사서 싹 쓸어 모아요. 근데 그 2억이던 아파트가 3억으로 1억이 뜁니다. 1억이 뛰어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국토부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투기꾼들과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숙한 환경에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엄중한 목소리로 투기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자체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불법 거래가 있는지 전수조사할 것. 근데 투자자들이 무슨 불법 거래가 있겠습니까? 예? 전세 끼고 사는 건데 뭐 불법 거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 지역과 지정된과 동시에 2억에서 3억으로 급등했지만 3억이 다시 원상복구로 2억으로 떨어져야지만 네? 그게 폭락이들이 생각하는 집값 폭락 맞습니까? 예? 맞나요 그게?